그러면 진짜 지상권을 이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게 진짜 지상권이지? 맞아요. 이게 진짜 지상권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가짜 지상권이죠. 하지만 실무에는 가짜 지상권만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오늘 지상권 할 겁니다. 지상권은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지상권의 주의사항 또는 받으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받아도 되는 이유,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되는지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지식백과에다가 지상권 이렇게 치니까 긴 내용이 나오나, 이렇게 긴 내용이 나오나 요약 부분이 있습니다. 요약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은 타인의 토지예요. 본인의 토지라면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땅이라면 내가 그냥 하면 돼요. 물론 건축법상 건축이 돼야지 이제 건물 같은 게 되겠죠. 하지만 보통 수목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한 신고나 허가 없이도 가능하니까 내 땅이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지상권이라는 건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에 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제가 여러분들 땅에 건물을 짓겠다고 합니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대요. 또는 수목을 심겠대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땅의 등기에 지상권을 해달라고 합니다. 보통 뭐 5년, 15년, 30년 이런 단위로 끊는데 저는 오래 건물 지으려면 뭐 5년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0년을 쓰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다가 제가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땅이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용은 내가 하는 것이다. 반대로 말해볼게요. 여러분 땅이지만 여러분은 사용할 수 없다 이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다? 저에게 있다.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여러분한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이 지상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사용 권한은 나한테 계속 있는 거고, 또 한 번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럼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공작물을 설치하고 싶다. 설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목을 심고 싶다. 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사용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년을 해놨다. 그러면은 뭐 1년이 지났다. 그럼 29년 동안은 여러분은 소유권은 갖고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나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럼 29년이 지나면 없어지겠죠. 자, 이게 바로 지상권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걸 경매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순위 근저당이에요. 자, 2순위 지상권입니다. 일반 매매에서는 이게 그대로 소유권이 계속 인수되더라도 이 물건, 즉 권리들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에 있어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 밑으로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지상권이 아무리 설정되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자한테 넘어오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낙찰자한테. 그런데 이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1순위가 지상권이에요. 2순위가 근저당권입니다. 아까랑 의미는 현재까지는 똑같습니다. 땅 주인 따로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데 이게 경매로 넘어가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모든 건 없어지니까 이렇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낙찰자, 즉 소유자가 바뀐다 할지라도 지상권자, 즉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낙찰자 또한 이 땅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땅은 소유하고 있는데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 땅은 팔리지가 않겠죠.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지상권, 선순위 지상권이 있는 건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장기 보유해라. 30년 보유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없다면 이거는 속된 말로 제대로 팔아먹지도 못하는 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선순위 지상권이 있는 건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빼앗기거나 또는 얼마를 인수해야 되는 게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용을 못한다. 허가를 낼 수 없고 뭔가 설치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수목을 심을 수도 없다가 이 지상권입니다. 자,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지상권은 없습니다. 이건 민법상 지상권이에요. 실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제가 어마어마한 대가를 주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그 땅을 빌려줄 수는 있어도 지상권까지 설정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내가 팔기도 해야 되고 나게 쓰기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상권까지 30년 설정해갖고 한다? 실무적으로 없습니다. 나 경매물건 보면서 지상권 많이 봤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전적 의미의 지상권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진짜 지상권을 이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게 진짜 지상권이지? 맞아요. 이게 진짜 지상권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가짜 지상권이죠. 하지만 실무에는 가짜 지상권만 나온다는 거예요. 해볼게요. 제가 땅이 하나 있습니다. 대출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은행에 찾아갔더니 대출을 해주겠답니다. 자, 땅의 가치는 10억.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땅의 가치만큼 못 뽑아도 한 8억까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의 등기에는 뭐가 설정됩니까? 무슨 지상권이야, 돈 빌려줬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조금 실제 예와 비슷하게 한다면 8억을 빌렸었다면 한 약 채권 최고액에서 10억 정도가 설정돼 있을 거예요. 이자까지 해서 이렇게 설정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자를 잘 내요. 잘 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여러분이 빌려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이자를 잘 내요. 그리고 땅의 가치도 10억까지 있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1년 내다가 1년 후부터 이자가 안 들어와요. 이상하다. 좀 기다려봤어. 또 안 들어와. 또 안 들어와. 또 안 들어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어떻게 된다. 돈도 받아야 되고 연락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랬더니 여기에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 땅이니까 내가 건물 질 수도 있고 공작물 설치할 수도 있고 수목 심을 수도 있죠. 사용 권한도 나한테 있으니까. 건물을 올라가느라고 돈 줄 게 없대. 돈을 다 썼대. 그리고 약간 배짱을 튕깁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거 경매 넣어서 처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경매를 딱 넣으려고 하니까 건물에다 근저당 잡았어요? 안 잡았죠? 토지에만 잡았죠? 토지만 경매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설명드려볼까요? 땅과 건물이 멀쩡하게 있는데 요것만 경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거 특수물건이죠? 법정지상권이죠? 전문가 아니면 입찰 못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10억의 가치, 건물까지 하면 그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만 경매 낼 수밖에 없으니까, 경매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10억은커녕 5억에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사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1차적인 피해자예요? 나는 가치만큼 나는 빌려줬는데 이게 갑자기 유찰이 여러 번 되니까 이게 채권자로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빈 땅에다가 돈을 빌려준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이겁니다. 왜?
내가 건물을 줘버리면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나로서는 상승하지만 땅에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가치가 하락하기에 굉장히 위험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은행은 돈을 빌려줘야 속된 말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내다 보니까 민법에 이런 말이 써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잘 들으세요. 얘를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은행이 사용권을 갖고 있겠다 이겁니다. 잘 보세요. 자, 8억을 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8억을 빌려주는데 나중에 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거기다 건물 같은 하자를 만들어서 그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못 짓게 하겠다 이겁니다. 공작물 설치 못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수목 못 짓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뭐다? 돈을 빌려주는 것과 동시에 이걸 가치 설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빌려준 근저당권자죠? 여러분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죠? 그러니까 저는 사용을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몰래 여러분들 몰래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는데 건축허가를 받으러 가면 지상권자가 따로 있네요. 건축허가를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 노란색이 건물을 짓고 싶어도 못 짓고 그 담보가치는 그대로 보존되겠죠. 자, 이게 진짜라 그랬고 제가 지금 말한 게 가짜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실무에는 이것만 쓰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지상권은 다 뭐다? 돈을 빌려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막 이 땅에 농사 짓고 건물 짓고 공작물 설치하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지 실제로는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나를 사용 못하게 하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실무에 나오는 지상권이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뒤바뀌어 있다면, 즉 근저당권보다 위에 있다면 인수가 원칙이더라. 이제부터 사례를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